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청약 규제로 아파트 당첨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거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 하락기를 맞아서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지금이 투자 적기인지 또 떠오르는 투자처로는 어디가 있을지 오늘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뉴스레이더 손종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정부가 워낙 미리 좀 예고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시행하겠다,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사실 발표된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아니지만 시장 분위기는 좀 조성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지금 분위기인가요? 시장은 미리 선반응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죠. 네. 재건축 정비조합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되는 곳들은 네. 가능하면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일정을 당겨보려고 조합원 총회를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매매라든가 거래 동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 추세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둘로 갈렸는데 네.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곳들은 거의 문의가 뚝 끊기다시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입주를 바로 앞두고 있는 곳들은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로 계속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워낙 투자자들이 사실 부동산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접근하겠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접근 대상 가능한 물건이다 보니까 이게 주택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는 추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로 이제 주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풍선 효과론이 가장 먼저 대두가 되고 그렇죠. 그 풍선 효과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곳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들 얘기들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풍선 효과론이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크게 부풀려진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과연 대규모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 수요가 이탈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살펴볼 부분이 필요한데요. 네. 가령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주거 가격의 공급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한 70% 시세 이 정도까지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청약대기 수요자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수요보다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로또 청약. 예. 그렇죠. 이 로또 청약에 대한 부분들의 대기 수요자들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면 현실적으로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이탈하기보다는 이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 현재 공실률도 증가하고 있고 내수도 부진하고 별로 시장 상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 이탈 자체가 없고 그냥 이 시장만 형성되는 형국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시장 환경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수익형 부동산 중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오피스텔일 텐데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 좀 이제 압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이 분양가 상한제 발표된 이후에 아까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 다른 기류들이 보이는 게 있나요? 어떤가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일단 분석과 평가가 나오는 것 중에 좀 성급한 평가들이 나온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네. 오피스텔 시장은 이미 벌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언급만 가지고도 미리 반응이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과거에 이제 9.13 조치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300실 이상의 대규모 오피스텔 공급에서 9개 단지 중에서 청약 마감에 성공했던 단지가 다 한 곳밖에 없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언급 이후에 공급했던 오피스텔 300실 이상 단지는 두 군데 다 모두 대규모 청약들이 성공을 했다고 이런 분석들에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탈이 시작된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네네. 하지만 이 내면을 조금 더 꼼꼼히 뜯어다 보면 여의도에서 공급했던 브라이트 여의도 같은 경우들은 849실에 대규모 흥행은 성공을 했죠. 2만여 명 정도가 청약을 신청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청약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층과 향이 좋은 곳이 배정이 받아져서 본인이 보유 가치가 있다면 준공대까지 보유에 대한 희망을 일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규모 흥행과 바람몰이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 이제 진행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생각하고
대규모 청약에 들어가신 분들이 좀 상당수 있으셨습니다. 네네. 또 두 번째 이제 양원지구 동원베네스도 청약 분양에는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320의 공급에 323명이 청약을 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1대1 청약 정도에서 거의 끝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대규모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 이탈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형국이 된 그럴 수도 건데요.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해당 상품의 지역별 선호도라든가 상품별 특성에 따라서 국지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금리 하락기하고 맞물려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보통 금리가 하락기에 들어들게 되면은 집주인분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놓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뭐 꼬마 빌딩도 그렇고요 아니면 오피스텔도 관심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수익형 부동산 접근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직접적인 효과들이 더 클 것이라고 예.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적인 금리 인하 조치가 아니고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추가 금리론 인하론 자체가 벌써부터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기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금리 인하기 전이었던 2016년도에 상반기 같은 경우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 모두 포함을 해서 87만 6,198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고 나서 하반기에는 이 하반기에만 가지고도 106만 건이 넘는 거래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한 20% 정도에 대한 그 거래가 이제 늘어난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금리 인하 자체가 그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상황들이 호재가 많아가지고 사실 투자가 이어진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익히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있듯이 그 공실률도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내수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왕왕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서 좋은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하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네. 과거 우리가 2005년도 정도의 투자자의 투자 욕구와 눈높이는 한 8% 정도의 투자 수익이 달성되지 않으면 투자할 니즈들을 못 느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불과 한 5년 사이 정도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 지속되면서 한 5%에서 6%대까지 투자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어요. 근데 반면 왜 이런 그 투자자의 눈높이도 낮아지고 실질 투자 수익률이 낮아졌는데도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이 계속 투자 행위들이 이루어지냐면 네. 사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투자 수익률의 숫자 자체는 줄었지만 투자의 실익적인 부분의 실질적 투자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달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하면서 보존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투자 수익률들은 계속 낮아진 것 같지만 조달금리에서 레버리지 효과로 상쇄하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이 줄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투자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간과하기가 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저금리 기조에서는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품의 시세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수익형 부동산에 지금 현재 만약에 투자 수익률을 5%를 유지하고 있던 상품이라고 하면 조달금리가 더 낮아지면 실질적인 실현이익들은 뭐 6%나 7%대로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이 늘어나는 효과만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 사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는 뭐 그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수익형 부동산 사는 게 맞을지 좀 간단하게 좀 평가해 주시죠. 뭐 거시적인 부분에서 저는 일반적인 투자 환경들은 좋지 않지만 네네.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형 부동산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 자본 비율들을 너무 오버해가지고 네네.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반드시 좀 피해야 될 부분이 되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투자 환경이 다 좋아가지고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똑같은 상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금리에 대한 부분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시세 상승의 반대급부의 효과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곧 조만간에 이런 장기 저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의 매물 상품들은 앉은 자리에서 시세 상승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할 것이라서 네. 적당한 지역과 상품이라면 반드시 투자를 서둘러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손종필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